안녕하세요. 최 시장입니다. 패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패션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들 여러분들이 이제 잘 모르겠다. 그래서 그거를 좀 정리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은 패션에서 쓰이는 단어들이 뭐 영어, 뭐 불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외래어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되게 쉬운 단어도 또 어렵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 오늘은 이제 패션을 논할 때 많이 쓰이는 표현. 그래서 그런 거를 일단은 처음에 정리를 해드릴게요. 사전적인 정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재미없잖아. 그냥 제 식대로 그냥 편하게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근데 패션이라고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패션이 뭐냐? 정의를 해보라고 하면은 사실 설명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패션이 뭔지 정의를 하자면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사람들이 그러니까 좀 뭐 다수의 사람들이 입는 옷 그런 스타일을 얘기를 해요. 일정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입는다라는 건 한마디로 지금 동시대에 우리가 입고 있는 유행하는 옷을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 조선시대의 한복도 유행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복 저고리가 이렇게 뭐 시대에 따라서 짧아지기도 하고 길어지기도 하고 이 저고리 소매의 폭이 넓어지기도 하고 좁아지기도 하고 근데 그 당시에 최신 유행이라고 했던 한복을 지금 시점에서 입고 다니면 그건 우리가 패션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시의성도 맞아야 하고 그리고 그거를 다수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근데 패션이라는 게 주기가 있어요. 그 일정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입는다고 그랬잖아. 그 일정 기간, 그 유행하는 기간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게 클래식이냐, 유행, 트렌드냐, 혹은 그게 굉장히 짧게 그냥 반짝하고 끝나는 패드냐, 요렇게 나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클래식 이러는 게 그 유행 주기가 굉장히 긴 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몇십 년 전에 아빠가 입었던 버버리 코트, 뭐 엄마가 입었던 뭐 샤넬 뭐 트위드 자켓 이거는 지금 입어도 되잖아요. 우리가 빈티지 샵에서 사가지고 지금 입어도 크게 무리가 없잖아요. 그거는 클래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행 주기가 굉장히 긴 거를 명확하게 얘기하면 클래식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굉장히 반짝 유행하고 끝나버리는 게 있어요. 그걸 패드라 그래요. 3년 전에 막 온갖 동대문에서도 그렇고 막 이렇게 젤리 슈즈 엄청 유행하고 뭐 혹은 재작년에 그 고프코어룩 있죠. 어글리 패션의 최정점을 찍은 완전 아재 등산복 같은데 되게 촌스럽게 입은 그런 거는 사실 굉장히 그때 잠깐 반짝했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패드라 그럽니다. 을복은 우리가 이렇게 거치는 옷을 다 통용하는 얘기인 거고 패션은 그중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찾는 즐겨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는 요소를 갖춘 옷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이패션은 뭐예요? 이러실 겁니다. 억대 쇼하울이라 그래서 그때 하이패션의 진수를 보여주마 이러면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하이패션 그러면 뭔가 그냥 비싼 옷 혹은 뭐 소위 말하는 명품 브랜드 옷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그 유행의 주기 있죠. 유행이 어느 날 갑자기 빵 유행하는 게 아니잖아. 유행의 조짐이 슬슬 보이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따라하는 이 정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유행이 싹 사라지는 이 그래프가 있습니다. 유행 곡선의 앞부분에 있는 걸 얘기해요. 즉 유행을 만들어가고 선도하는 그런 옷을 하이패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 그 역할을 세계적인 컬렉션들에서 이제 선보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쉽게 생각했을 때 그런 해외 브랜드 그런 뭐 럭셔리 브랜드들 니꼴 하이패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거예요. 뭐 세계적인 잡지 세계적인 패션 매거진에서 선보이는 화보 그 역할을 그런 패션 매거진 화보나 컬렉션에서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거를 쉽게 생각했을 때 이제 하이패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걸 선보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우리는 패션 리더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제는 아시겠죠? 하이패션이 그런 거다. 우리가 뭐 패션쇼 하는데 그것도 뭐 이렇게 어려운 단어들이 막 나옵니다. 뭐 프레타포르테, 레디투웨어, 그리고 뭐 오띠꾸뚜루 등등. 오띠꾸뚜루가 뭐냐? 오띠꾸뚜루는 그러니까는 사전적 의미로는 고급 맞춤복이라고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게 뭔 소린고 하면 많은 대중들을 상대로 이렇게 파는 게 아니고 정말 그 브랜드 혹은 디자이너의 예술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옷인데. 한마디로 그냥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딴 세계 얘기다 생각하면 돼요.
사실 그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선보일 수 있는 디자이너도 정해져 있어요. 그 협회에서 정해준 사람만이 그거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옷들도 엄청나게 화려하거나 굉장히 아티스틱해요. 이거는 그 디자이너의 정말 이 신미안을 표현할 수 있는 일종의 예술, 정말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누가 입어? 이거는 우리는 못 입어요. 가격도 우리 서민들 집 팔아도 이렇게 못 사는 금액입니다. 이런 거는 정말 무슨 할리우드 탑 여배우나 혹은 저기 만수르급 저기 뉴욕의 뭐 사교계 뭐 누구 기네스가의 그 상속녀 있어요. 기네스 누구인데 그분이 옷을 굉장히 이렇게 뭐 엄청난 수집가예요. 그런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옷 입고 들어도 쇼로 선보이지만 어쨌든 그냥 그건 다른 세계다. 우리가 그냥 예술작품 보듯이 보면 돼요. 단어가 어려운 만큼 그냥 어려운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패션쇼는 뭐냐? 그게 프레타포르테, 레디투웨어예요. 같은 거야. 레디투웨어, 한마디로 입기 위해서 미리 만든 겁니다. 기성복. 생각해보면 쉬워요. 우리가 옷을 살 때 그냥 가가지고 천 고르고 이렇게 해주세요 뭐 저렇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옛날처럼 맞춰 입지 않잖아요. 이미 만들어진 것 중에 고르잖아. 기성복입니다. 그래서 컬렉션에 올라와 있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보고 저거를 바잉을 하고 손님은 가가지고 그걸 사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게 레디투웨어고 그거를 프랑스어로 얘기한 게 프레타포르테예요. 단어는 어렵지만 고말이 고말이다. 별말 아닌데 참 어렵게 만들어 그죠? 옷을 얘기할 때 이런 표현 많이 쓰는데 테일러링이 굉장히 좋다 이런 말 합니다. 그럼 테일러링은 뭐냐? 한마디로 옷을 봤을 때 그 옷태에 대한 얘기예요. 블랙 양복 정장이라고 해도 이 테일러링이 좋은 옷들이 있어요. 그 킹스맨 영화 보면 그냥 아이템은 똑같아. 자켓, 그리고 베스트, 그 다음에 바지인데 정말 남자 이게 팍 떨어지잖아요. 그거에 테일러링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두 벌에 뭐 29만 원 맞춤 정장 이런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좀 태가 안 날 때가 많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자켓에 베스트에 바지인데 왜 얘는 태가 안 나지? 이 옷은 태가 안 나지? 하는 건 이 차이가 테일러링을 얘기를 하는 건데 테일러링이 좋은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은 소재가 먼저 좋아야 되고 그리고 재단, 패턴, 그러니까 옷을 이렇게 갑자기 우리가 가위로 오려서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의 신체 사이즈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패턴이 들어갑니다. 그 패턴을 어떻게 뜨느냐, 그리고 이제 봉제, 그리고 마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모든 게 다 어우러져서 한 벌이 완성되는데 이 테일러링을 잘 뽑아내는 게 사실은 고급 옷이에요. 막스마라의 뭐 카멜 코트 보면은 그게 뭐 디자인적으로 뭐가 막 이런 건 아닌데 저 옷은 그냥 심플한데 왜 이렇게 저렇게 태가 나지? 이런 게 테일러링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그 테일러링이 좋기 위해서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이 모든 요소들이 다 있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더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로고 플레이, 장식 이런 걸로 이렇게 눈에 띄게 하는 거는 굉장히 쉬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따라하기도 쉽고 모조품도 금방 나오지만 정말 고급 소재를 써서 이렇게 테일러링 좋은 옷을 만드는 건 그거는 뭐 이렇게 카피를 떠도 태도 안 날 뿐더러 그거는 이렇게 오히려 범접하기 힘든 영역입니다. 테일러링이 좋다는 건 아무튼 전체적인 완성도와 이 태가 엄청 딱 난다 하는 그런 거를 얘기를 합니다. 볼드하다, 청키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특히 뭐 액세서리가 볼드하다 이런 얘기는 한마디로 이 부피감이 있다는 얘기인 거고 그리고 뭐 내 운동화 굽이 청키하다 뭐 이런 얘기는 그 영어 단어예요. 그냥 청키하다 이게 덩어리감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요거의 반대말이 뭐냐? 어정쩡하다. 이건 최 실장 사전에 있는 말이에요. 어정쩡하다의 반대말이 볼드하다, 청키하다 이런 거. 아방가르드하다라는 표현도 되게 잘 써요. 이 브랜드는 되게 아방가르드해. 이 옷은 아방가르드한 요소가 있어. 이런 표현 씁니다. 그러니까 사전적인 의미로는 굉장히 전위적인 뭐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와, 저 옷 진짜 특이하다. 저거 어디다 입어? 요런 게 아방가르드한 거야. 근데 패션에서 아방가르드함이라는 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대체적으로는 이렇게 해체적인 요소. 그래서 대표적인 디자이너가 마르지엘라. 인체 실루엣의 극단적인 변형.
이런 것들로 나타납니다. 그걸 잘 선보이고 있는 브랜드가 이제 또 발렌시아가예요. 발렌시아가 디자이너가 마르지엘라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르지엘라가 갖고 있는 아방가르드한 요소를 그게 DNA가 조금 물려받은 게 있어. 근데 그게 초창기에는 되게 스트리트적인 거랑 굉장히 잘 합쳐져서 각광을 받았고, 요즘은 굉장히 또 실루엣 쪽으로 요즘은 더 미니멀해졌습니다. 미니멀은 뭐냐? 한마디로 멀멀한 거야. 뭐 이렇게 장식적인 요소 없고, 우리가 미니멀리즘 이런 거는 그러니까 최소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최소화돼 있고 가장 심플하고 한마디로 멀멀하고 뭐 없는 거. 그러니까 옷에서 미니멀하다는 건 장식적이거나 이런 요소들이 거의 배제돼 있는 그런 거를 얘기합니다. 또 미니멀한 옷일수록 테일러링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뭔가 이렇게 장식적인 요소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고급 소재와 이 테가 어떻게 잘 나느냐가 관건이에요. 아무것도 없이 딱 정갈한 그냥 코트야. 그렇다면 정말 이 어깨선과 이 소매 라인 전체적인 이게 떨어지는 실루엣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미니멀한 옷일수록 사실은 좀 고급져야 돼요. 패션에서 미니멀리즘이 2000년도 초반, 90년대 말에서 2000년도 초반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디자인 전반적으로 유행에 같이 흐르거든. 그래서 인테리어에서는 그게 젠 스타일이라 그래서 약간 아시안 동양적인 무드가 나는 그런 미니멀한 인테리어도 유행하고 그랬습니다. 그럼 미니멀하다, 요거의 반대는 뭐냐? 맥시멀리즘. 그래서 맥시멀리즘을 가장 잘 표현한 디자이너가 구찌의 알레산드로 미켈레. 어떤 패션이 이렇게 막 유행을 하면 우리가 이제 어느 순간 질린다고. 그래서 유행은 이렇게 유행을 하면 한편에서는 이제 반작용이 나와요. 그래서 유행은 대부분 극과 극으로 가는데 몇 년 전만 해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그게 롱코어 스타일 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다 있을 법한 되게 기본적인 아이템으로 꾸민 듯 안 꾸민 듯 지금은 꾸안꾸라고 하죠. 그런 옷들이 되게 강세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재미없다고 옷이. 그런 와중에 구찌에서 난리가 난 거야.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휘황찬란하고 심지어 약간 할머니가 입을 듯한 그런 막 촌스러운 뭐 스타킹, 스카프, 뭐 가방 들고 막 요란복삭하게 이렇게 해오니까 그게 굉장히 이제 신선하게 와닿은 거죠. 근데 구찌가 굉장히 맥시멀리즘을 엄청 표현하고 있다가 요즘은 또 미니멀하게 좀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이거 전략 노선 바꾸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아니면 좀 피로도가 높아졌을 거야.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시크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시크한 거 뭐 대충 가면 오시죠? 그거예요. 시크하다 그러면 뭐예요? 그러니까 사전적으로도 뭐 세련되고 멋있다 이런 뜻인데 그냥 정말 딱 그거예요. 세련되고 멋있다. 근데 우리가 세련됐다 그러면 뭔가 좀 이렇게 도시적이고 그리고 이렇게 세련됐고 뭔가 이렇게 멋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웃고 다니지 않잖아. 둥글둥글한 이미지보다는 조금은 차갑고 그래서 도시적이고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차가운 도시에 세련된 여자 약간 이런 이미지 좀 있습니다. 그냥 그런 걸 통틀어서 시크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주로 나 안 웃고 있을 때 이미지. 또 유니크하다 뭐 이거 다 영어 단어니까 사실 그 영어 단어 해석만 하면은 뭐 알 수 있는 겁니다. 패션에서 유니크하다 그러면 뭔가 다른 거랑은 좀 다른 뭔가 디테일이나 그 색깔이 있는 거를 얘기를 해요. 지금 여기 이 고급진 실크의 요 벨벳 느낌 있잖아요. 요 광택감. 요 작은 디테일이 이 전체 룩을 유니크하게 만든다.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남들이랑 다른 어떤 디테일이나 어떤 요소 때문에 남들과는 다르게 조금 별개의 개성? 뭐 그런 느낌?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유니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많이 쓰는데 좀 헷갈려 하시는 그런 표현들은 대부분 이제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우리가 뭐 옷을 얘기할 때 소재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저지 소재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저지는 뭐지? 분명히 약간 헷갈리실 거예요. 소재의 그 재료 뭐 이게 실크로 만들었냐 뭐 이런 거는 별개로 소재에 완성된 이 텍스처 다 영어야 씨 말하다 보면
아따 어렵다. 크게 세 개로 나뉘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쉽게 표현하자면 두 개로 우분과 니트가 있어요. 우분은 뭐냐면 실을 이렇게 격자로 짠 거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대부분의 천들, 그게 이제 우분이에요. 실로, 날실과 신실로 가로 세로 이렇게 다 엮어가지고 천을 만드는 거잖아요. 셔츠 그냥 요런 그냥 일반 천, 저런 게 이제 다 우리 통틀어서 우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요런 니트,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니트, 한마디로 실 하나로 엮은 거야. 우리가 뜨개질할 때 그래서 이렇게 어디 올 풀려서 쭉 빼면 하나로 쭉 나오잖아. 그게 이제 니트입니다. 저지는 뭐냐? 그 중간이라고 보면 돼. 티셔츠 같은 거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시장 용어로는 다이마루라고 하는데, 티셔츠 혹은 요렇게 늘어나는 요런 지금 터틀러 요런 거 있죠? 이런 게 이제 다 저지입니다. 근데 니트는 그냥 딱 아실 테고, 그러니까 실 하나로 좀 편직으로 짠 거고, 우분, 우리가 그건 직물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천, 직물, 이거는 다 이렇게 날실시실 가로세로 짠 거고, 저지는 쉽게 생각하면 메리아스, 대부분의 면티, 이런 터틀넥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다 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지 소재, 이게 이런 정도로 알면 되고, 그 소재의 원사까지 들어가면 이제 그거는 이제 또 너무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그냥 안 들어갈게요. 우리가 이렇게 옷을 표현할 때, 저 원피스는 참 드레이프가 되게 우아하다, 막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드레이프? 한마디로 주름이요, 주름. 천이 있어. 천이 있을 때 이렇게 늘어뜨렸을 때 생기는 그런 주름들 있죠. 우아하게 이렇게 그냥 쭉쭉 떨어지는 이런 자연스러운 주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드레이프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드레이핑이라고 하는 거는 입체 재단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입체 재단은 또 뭐예요? 이럴 겁니다. 마네킹에서 직접 이렇게 천을 일일이 이렇게 만져가면서 하는 그 작업을 입체 재단이라 그래요. 그래서 입체 재단은 패턴이 없어. 근데 이 드레이프를 표현할 때 되게 좋은 방법이 입체 재단이에요. 그리스, 로마 시대 사람들 보면 드레이핑 돼 있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천 조각을 그냥 인체에다 갖다 대고 이렇게 자연스러운 주름 같은 걸 연출해서 어디 묶고 그냥 어느 정도 꼬매고 천 한 장으로 이렇게 드리워진 그런, 드레이핑 하면 천이 드리워져서 만든 그 주름을 얘기하면 됩니다. 그렇게 만든 옷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옷이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그런 옷. 천 조각이 이렇게 주름 드레이핑 쫙 돼 있는 그런 옷. 그리고 옷이 막 되게 포멀하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럼 포멀하다는 뭐야? 하실 겁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캐주얼하다의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공식적인 자리에 입고 나갈 정도의 그런 뭔가 형태, 혹은 단정함, 격식, 이런 거를 좀 차린 그런 옷을 우리는 그냥 포멀하다라고 그냥 표현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패션을 전반적으로 얘기할 때 우리가 쉽게 쓰이는 표현에 대해서 일단 짚어봤고,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은 또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또 주제별로 묶어가지고 이제 수시로 최 실장 패션 사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도 잊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안녕. 그러면 뭐요? 약간 또 뭐 있지? 다 영어야, 말하다 보면.